자, 드디어 설날 특집으로 이 진성님의 진성 빅쇼가 방송이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굉장히 호화로운 라인업을 자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설날 저녁 시간대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밌게 시청을 했고 방송 보신 분들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성 빅쇼 오늘을 기다렸다. 트로트 어벤져스가 총출동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와 장윤정,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그야말로 이 젊은 트롯 세대와 함께 합동 공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진성 빅쇼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4명의 팬덤 분들이 시청만 해도 이거 역대급 시청률을 대놓고 KBS에서 아주 특집 방송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 진성 가수님이 얼마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는 가요계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반응을 또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러한 말이 가장 많이 나왔었죠. 진성, 나훈아, 임영웅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미스터 트롯 게스트를 앞세운 진성 빅쇼다라고 이미 방송 이전부터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수 진성이 KBS 설 특집쇼 주인공으로 나섰다. 그러나 나훈아, 임영웅의 뒤를 잇는다는 부담감이 컸던 탓일까? 게스트 없이 단독쇼로도 무대를 장악했던 이들과 달리 진성의 쇼는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들의 잔치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이 나훈아, 임영웅, 심수봉 이 매년 두 자릿수의 시청률을 달성해 왔었던 KBS 설 특집 뮤직 토크쇼가 이번 진성 빅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인 진성 그리고 특히나 눈길을 끄는 거는 MC와 게스트 군단이다. 미스터 트롯 정동원, 김호중, 이찬원이 게스트로서 무대에 서고 미스터 트롯 안방마님 장윤정이 진행을 맡은 것인데 이 진성은 미스터 트롯 마스터로도 활약을 했던 만큼 이들에게 선뜻 출연할 수 있는 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제작진 역시 게스트 모두 노래의 스승이자 선배인 진성쇼를 위하여 기꺼이 함께 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윤정은 진성 선배에 대한 존경심에 기꺼이 MC 제안을 수락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 게스트로 출격하는 정동원 군은 진성의 히트곡인 보릿고개로 듀엣 무대를 만들었고 김호중은 진성의 히트곡 내가 바보야를 또 함께 불렀으며 이찬원은 진성과 위기를 이겨온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부모 세대와 MZ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진성쇼의 특징이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단독 무대라고 하기에는 이 미스터 트롯 가수들에게 의지하는 모양새가 매우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률 29%를 기록했었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쇼와 16%의 기염을 토했던 위어 히어로 임영웅에서 사실 나훈아와 임영웅은 게스트 없이 혼자서 모든 무대를 꽉 채웠기 때문인데 뛰어난 게스트 없이도 주인공 혼자만으로도 존재감이 강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두 명의 앞선 무대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좀 알 수 있죠. 사실 이 진성님은요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단독 무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실제로 굉장히 부담스럽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연예계 생활을 총망라해서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사실 나훈아, 임영웅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명성을 이어간다야 하는 큰 숙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진성님을 위해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이 4명의 가수들이 총망라, 의리 출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가수의 팬분들도 사실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시청률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사실 결과는 생각보다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률 자체가 아주 초대박이 낼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진성 빅쇼 시청률 제대로 터졌다. 지금 보니까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 것은 물론 본인의 깊은 속 이야기도 전달을 하며 달성한 이 진성 빅씨의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집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밑에 3위에 이 진성 빅쇼가 랭크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8.3%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물론 굉장히 높은 시청률입니다. 왜냐하면 주말 드라마를 제외하고서는 이것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며 불후의 명곡과 KBS 9시 뉴스마저 앞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다라는 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앞서 있었던 이 나훈아 그리고 임영웅 자, 이 두 사람의 단독쇼를 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요번 진성 빅쇼에는요. 이 김호중 씨도 등장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도 사실 단독쇼, 명절 맞이 단독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시청률이라는 게 이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이 세 사람이 각자 단독쇼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합산되는 그런 느낌의 시청률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수들이 시간 내내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나와서 무대 한두 개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잠깐 나온 것만으로 이 전체 방송분의 시청률이 막 2배, 3배 나온다?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수의 영향력이 이번 진성 빅쇼의 시청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수 모두가 직접 설날 명절 단독쇼를 해도 지금 이 8.3%의 시청률 또는 그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파급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이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이름만 대도 어떻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트롯맨 스타 탑7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 역시 이 선두주발자라는 것에서는 앞설 수가 없었다. 임영웅이란 가수 역시 29%가 나왔던 이 나훈아 선생님의 시청률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더 높은 시청률도 기대해 볼 만했지만 첫 번째로 시작했었던 이 나훈아 선생님의 이 획기적인 이 명절맞이 단독쇼는요 전무후무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진출했었던 임영웅님의 시청률 저도 굉장히 높게 봤지만 실제 결과로는 16%가 달성이 됐죠. 그만큼 가왕 나훈아라는 벽은 높았고 선두주발자라는 벽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무후무 대한민국에서 BTS를 앞설 수 있는 가수가 임영웅이란 가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가 나왔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번 진성 빅쇼 뭐 어떤 악담을 하는 분들은 실패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률이 폭락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한 선방을 했다라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동원 그리고 김호중 그리고 이찬원 또 뭐 장윤정 요렇게 4명의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벽이 높았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5명의 가수의 영향력을 시청률로서 숫자로서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각자가 단독쇼를 해도 그 이상의 시청률이 나올 수 있는 스타들이기 때문에 이 팬분들께서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만큼 이 나훈아, 임영웅 이 두 사람의 시청률 단독쇼에서 앞으로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왜 이 임영웅이란 가수가 가왕 나훈아의 뒤를 이어서 이 단독쇼에서도 이만큼의 괄목한 성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웅시대분들, 소천사님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바로 한번 신나는 아티스트의 소식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 님이 사실 최근에 뭐 해외에서 목격이 됐네 만에 하와이에서 목격이 됐네 만에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아티스트가
빨리 복귀하기를. 사실 콘서트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콘서트 끝난 지 막 2달, 3달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우리 아티스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설날 연휴 기간에도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다음 2집 앨범에 대한 기대치와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눈에 보여요. 민족 대명절이라고 했었던 이 설날, 왜 제가 했었던 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제는 자발적 혼설족이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혼설족. 혼설족이 뭐겠습니까? 이 명절의 대풍속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명절을 보내는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설 연휴에도 정상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늘어났습니다. 중고생들이 받고 싶은 세뱃돈은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0년 전? 아니죠. 한 20년 전? 정말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 10시간 넘게 차 밀리면서 설날 연휴를 보내기 위해 고향길에 나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희 집만 해도 부모님이 따로 제사 지내시고 저는 명절을 보내지 않는, 이제 제 나이대 또래의 친구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실무가 바쁘기 때문에, 또 최근 국가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본업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요즘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살짝 낮아졌지만 뭐 사실 원픽 가수를 응원하는 데 있어서 조회수를 연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소식들 자체가 타이트하고 빠르게 전달되는 내용이 예전보다는 조금 적어졌기 때문에 저 역시 영상의 개수가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명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혼자서 설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가 힘들어서 설 연휴에도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 하는 식당들도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생업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부터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 아티스트가 어떻죠? 따뜻하게 언제 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설날 인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따뜻하고 화목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면서 먹방 방송을 했잖아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요리 방송이 맞겠습니다. 떡국을 만든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떡국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 사실 올해 2024년에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사실 임영웅님이 콘서트 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이유가 있죠.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또 어머님, 할머님 모두가 그 노래의 가사처럼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마음 아픈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이 괜시리 상상이 되면서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쏟고 있다라는 임영웅님의 진심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 영웅시대 분들을 단순히 자신의 유명세를 위한 팬덤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전국에 계신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설날 인사를 계속 전하고 있었죠. 한복마저 완벽하다. 술은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다.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 제사 지내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엔 어르신들도 제사 지내지 않으시고 뭐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친구들, 가족들 만나 그냥 좋은 시간 보내는 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간소화해서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행복한 시간에 술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 건강검진에 이어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술은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다.
뭐 이미 아신 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날 공식 팬카페에 임영웅님이 사랑하는 영웅시대 직접 편지를 적었죠.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가 돌아왔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화목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도란도란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셔라. 술은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다. 2024년 갑진년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건행 인사를 탁 전했죠. 사실 임영웅님의 진짜 새해 인사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밝힌 상암 월드컵 앵콜 콘서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타디움 콘서트라 훨씬 더 성대하게 축제 규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타디움 하면은 이 경기장이다 보니까 뭐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회라고 한다면 바로 슈퍼볼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슈퍼볼 대회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상 최대의 뭐 이벤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럭비, 미식축구 요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때 쏟아붓는 광고료와 이 축제 분위기가요 정말 난리 납니다. 제가 과거 또 슈퍼볼을 좋아했어서 경기를 많이 관람했었는데 이렇게 빼곡히 찬 관중들과 이 가운데 경기장 내에서 벌어지는 경기와 이벤트 전광판 이 엄청난 축제 분위기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은 딱 이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보이세요? 막 폭죽 터트려 버리고 막 난리 납니다. 정말 난리 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만큼 각종 이벤트도 있고요. 임영웅님이 딱 요렇게 생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번 앵콜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중석 남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자리도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으면 제가 가서 앉겠습니다. 한 자리라도 남을까 싶을 정도로 이 정도로 빼곡히 들어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피날레를 장식하는 막 폭죽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폭죽까지 준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만큼 스타디움 이벤트라는 건요. 어마무시한 대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를 열어서 심지어 국내 팬덤만으로 이 방탄소년단조차 콘서트를 하면 해외 팬덤들이 우리나라로 공연을 보기 위해 콘서트장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영웅시대 분들은 거의 순도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이 경기장을 꽉 채우는 콘서트를 연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슴이 설레이고 쿵쾅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위상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 이 진성님이 진성 빅쇼 바로 10일 저녁에 설날 특집 방송이 방영이 됐죠. 자, 여기에 정동원 군도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동원 군이 이 진성님을 보고 돌아가신 조부 생각이 난다라면서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함께 듀엣 무대도 선보이죠. 특히 이 진성님은 아시다시피 암투병을 이겨낸 또 인생의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설날 특집 진성 빅쇼가 뭐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정 출연으로 정동원 군만이 아니라 이 장윤정 씨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롯계에서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가수들이 이 진성님을 위해서 함께 등장을 했는데 그만큼 요번 진성 빅쇼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열립니까? 바로 KBS 설날 특집입니다. KBS 설날 특집 하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설날 특집 쇼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히어로 쇼가 역대급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성님이 정동원 군과 장윤정 씨까지 부르면서 함께 요런 엄청난 설날 특집 쇼를 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청률의 대기록을 깬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세운 시청률 대기록은요. 맨 처음에 공연을 했었던
나훈아님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그 누구도 임영웅님이 한 번 세운 기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사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기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티스트에게 또 푹 빠져든 분들이 너무 많죠. 최근 나문희 선생님이 했었던 인터뷰가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 사람이 어쩌면 그래 홀딱 빠지게 생겼다. 이 나문희 님이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OST 곡이 나오는 소풍의 주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찾았잖아요. 나문희 님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공연을 보고 저도 임영웅 씨한테 푹 빠져들었다. 사람을 그렇게 녹여내더라. 어쩜 사람이 그렇게 진국이고 똑똑하고 배려를 잘하는지. 김영웅 씨는 임영웅 씨의 찐팬 1호다. 사실 원래는 속으로 아유 저 언니는 왜 저렇게 임영웅을 좋아하나 그랬었는데 콘서트에 갔다가 나도 홀딱 빠지게 생겼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는데 마치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노래도 너무 잘하더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임영웅에게 편지를 썼고 일산 사는 호박고구마라고 닉네임을 썼는데 선택이 되어 그 자리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다. 자, 요런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한번 겪으면요. 누가 됐던지 간에 팬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주제 파악 진지하게 해봤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영웅님에 대한 임영웅 현상입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최고의 강자로 임영웅이 올라설 수 있었나. 떴다 하면 대기자만 70만 명, 전 국민 효도 배틀이라고 불리는 가수 임영웅 콘서트 얘기다. 티켓 잡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한간에서는 임영웅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자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게 호남 평야 같은 넓은 곳에서 콘서트를 열어달라는 팬들의 귀여운 아우성이다. 직접 주제 파악을 해보기 위해 업계 전문가를 붙잡아 왔다. 자, 임영웅 주제 파악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주제라고 생각하냐라고 PD가 물어보자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임영웅의 전국 투어 마지막 콘서트가 열렸던 1월의 어느 날 온통 하늘색이 점령한 고향 킨텍스 공연장에서 임영웅의 주제 파악을 시도해봤다. 이제는 외국인 팬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호남 평야에서 공연을 열어도 티켓팅이 힘들 거다. 영웅시대 분들의 애정어린 답변. 실제로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외국인 팬과도 직접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임영웅의 노래는 국내 차트를 넘어서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점령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가요계는 BTS와 임영웅이 양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데 신드롬에 가까운 영웅시대의 개막,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일까? 임영웅이라는 새로운 스타의 등장 이후 젊은 아이돌 중심이던 국내 음원 차트는 처음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시작으로 5060 덕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콘서트장에서 만난 영웅시대 팬은 임영웅 관련 기사와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것만 8만 6천 개가 넘는다고 자랑했다. 5060 세대는 구매력도 남다르다. 임영웅이 광고했다 하면 완판. 임영웅이 촉발한 5060 세대의 폭발적 소비로 임영웅 노믹스, 즉 히어로 노믹스라는 경제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임영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성 있는 단어로 탄생될 것이다. 히어로노믹스라는 경제 용어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서 이 선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스포츠 음료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포카리 스웨트이지 않냐. 그만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파워가 강력하고 오래간다. 그래서 임영웅 씨의 인기가 오래가지 않겠나라며 박사님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최근 보고한 세대를 보면 5060 세대가 현재 과거 청년기 시절 컬러 TV를 받아들였고 대중음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 문화, 지금 유튜버와 같은 이런 문화도 전혀 거부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대기자, 70만 명이 넘는 대기자, 임영웅의 이 피켓팅 단서를 찾아보니 바로 자녀존 히어로 스테이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님, 아버님보단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이 공연장에 오신 팬들을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 음악평론가 이미윤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인생 첫 콘서트인 경우가 중장년층 세대에서 굉장히 많다. 하지만 발라드, 힙합, 모던, 락, 재즈, 브리팝 어떤 장르가 됐건 모든 걸 소화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임영웅 씨가 만들어냈으며 관객 친화적인 시스템들, 이것이 팬덤을 계속하여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여는 임영웅님은요, 그야말로 솔로 가수로서 가수 싸이 이후 최초입니다. 엄청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임영웅 씨는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해요. 도전 과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이 설레일 것이고, 영웅시대건 젊은 관객들이건 어떤 모습의 임영웅이 나타나 마음을 사로잡을지 너무나 기대되는 것이 바로 임영웅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이 설날 연휴 때 어머님과 포착된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언제일까요? 무려 수년 전에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다뤘었던 모습이긴 해요. 이게 언제냐면 무려 2년 전입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한 쇼핑몰 센터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 어머님과 장을 보던 모습인데 굉장히 회자가 됐었죠. 임영웅님 최근 하와이에서 목격이 됐다고 하지만 연휴 기간 때는 어김없이 어머님과 할머님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임영웅님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머님과 할머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효자로서의 모습. 두 번째는 뭐죠? 2집 앨범을 비롯한 상암 콘서트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엄청난 시간을 보내는 히어로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수호천사님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